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방역 당국이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7일에 부산에서 채집된 모기 중 일본 뇌염을 옮기는 모기가 전체 모기 수의 절반을 넘겼다고 하네요. 네, 많이들 걱정이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8월 7일에 발령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한 달가량 시기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올 5월에서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야외 활동하실 때 긴 바지, 긴 소매는 중요한데 밝은 색이 좋을까요? 어두운 색이 좋을까요? 글쎄요. 모기가 어떤 걸 싫어할까요? 네. 많이들 밝은 색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밝은 색이 좋다고 하고요. 오히려. 네, 그리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진한 향이 나는 화장품, 네. 향수 이런 것도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좀 아이들 일정에 맞춰서 일본 뇌염 예방 백신 꼭 접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번 시간 치아 건강과 그리고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번 달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수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건강 보험은 물론이고요. 또 어떠한 임플란트가 나에게 맞을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마 임플란트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네. 걱정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셨다가 뭔가 부작용이 생기신 그렇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치료로 다시 내 일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희 방송 꼭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서도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고 계시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아우 그 비싼 걸 내가 어떻게 해 맞아요. 하면서 이제 망설이고 계실 텐데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예. 이번 7월부터 만 65세 이상 환자분들께 혜택을 시작되는데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네. 65세 이상이시면 되고 진료비의 5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예전과 다르게 암니, 어금니 상관없이 모두 평생 2개까지는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만 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혜택을 받는다는 건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2개 정도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뭐 돈 가장 많이 고민되고요. 그렇죠. 병원 시간, 많이 가야 되고. 예, 여러 가지 고민되는데 특히 환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에게 환자분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은 크게 3가지십니다.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네. 걱정하시고 그렇죠. 내가 여러 번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도 걱정하시고 또한 아무래도 수술인데 아프지는 않을까 또 걱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3가지를 항상 걱정하시는 거에 비해서 예후, 과연 내 임플란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막상 큰 비용과 돈을 들여서 했다가 금방 안 좋아져 버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네. 아무튼 이 간단한 치료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치료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설명 들으신 것처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자,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임플란트가 그간의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네. 디지털 임플란트라도 부를 수 있는데요. 저는 구강외과 전문입니다. 그래서 네. 치과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임플란트를 주로 하는 분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같은 사람인 제가 수술을 했을 때 경험에 의해서 시술 계획을 세우고 제 경험에 의해서 실제 환자에게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즉 디지털 임플란트가
도입되고 나서는 너무 많은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컴퓨터 상에서 환자의 잇몸과 치아 그리고 뼈 상태까지도 모두 재현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미리 한번 해보고 실제 환자에게 수술 들어가는 겁니다. 즉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도 알고 답이 뭔지도 아는 상황에서 시험을 그대로 한번 다시 보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고 튼튼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본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네. 확 와닿네요. 네네. 네, 컴퓨터로 이제 미리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 뭐 이제 자세한 구조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실제로 모의 화면을 조금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죠. 이 환자분은 실제로 제가 수술했었던 환자분 케이스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의 치아, 잇몸, 뼈 상태가 제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신경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구조물까지도 다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미리 컴퓨터상에서 이 위치에 심으면은 가장 힘을 안전하게 받으면서 뼈의 가장 튼튼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8개의 임플란트를 심게 된 환자 케이스였는데요. 이 정도면은 과거에는 잇몸을 크게 열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3차원적인 턱뼈를 이거 어떻게 심어야 되지 하면서 조심조심 심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거와 약간 틀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잇몸을 많이 열다 보니까 통증, 부종, 그다음에 정확성동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심다 하더라도.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리 수술을 해보기 때문에 저희 아까 첫 번째로 환자분께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3가지 비용 측면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튼튼한 뼈에다가 최소한의 개수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첫 번째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미리 어떤 모양의 치아가 나올 것지도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불가능했었습니다. 네. 즉 임플란트 수술과 동시에 치아 모양까지도, 즉 환자 수술 당일날 치아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내원 횟수라든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미 위치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잇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잇몸 절개가 없이 수술이 되고 그러다 보니 붓기, 통증, 예후들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정확한 식립 각도를 이제 컴퓨터가 이제 가상 수술을 통해서 미리 체크를 해주니까 또 CT 검사 결과 화면과 함께 비교하면서 가상 수술이 가능하니까 정말 예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치료인 것 네. 같습니다. 실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를 식립한 사례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 또 들어보겠습니다. 46세 남성분이셨고요. 협심증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좀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래쪽에 임플란트를 이미 한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때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위에 틀니를 끼고 계신데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기차를 타고 올라오셔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저를 만나 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수술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수술하고 나서 2시간 반가량 지나서 찍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일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 잇몸 절개가 없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출혈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미리 치아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미리 가장 최적화된 위치에 심은 임플란트에 올라갈 치아 보철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멀리 경상북도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경우에도 수술 전에는 점심은 틀니를 끼고 점심 식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저녁에 가셔서는 저희가 만들어진 치아 보철물을 연결해서 수술 당일 물론 갈비나 깍두기까지는 못 드셨지만 부드러운 가벼운 식사를 수술 당일날 틀니 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치아가 손실돼서 많은 불편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로 임플란트 이제 부작용은 물론 이 네. 협심증 환자분이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특별히 좋은 사례고요. 환자분의 어떤 상태나
치료 관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내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예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전화를 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026938-1666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희 방송 많이 지켜보고 계신데요. 전화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연결된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그- 어머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5세입니다. 55세시고 치아가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치아가, 그러니까, 이 전체가요, 이렇게 씹는 부분 있잖아요. 네. 닿는 부분. 그쪽 부분이 이 전체가 이렇게 시리거든요. 이렇게 무슨 물이 들어가든 음식이 들어가든 아.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이게 레진 하는 거 있잖아요. 뿌리 이렇게 네. 떼우는. 네네. 그래서 시린 게 아니고, 이게 닿는 부분이 음식물 닿는 부분 전체가 지금 그렇거든요. 네. 어머님 혹시 뭐 보철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어떤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거나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예,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셨는데 치아 닿는 부분이 얼마 전부터 계속 시리다. 이게 뭐 건강한 치아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레진을 자주 하고 한 번 하면은 막 10개씩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상태였거든요. 자주 그렇게 좋습니다. 하는데 네. 시린이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 주실까요? 네. 네, 네.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주무실 때 이를 가시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은 없으세요? 그런 경우는 전에 제가 일을 갈았었거든요. 네. 전에. 예.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치과를 다시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아의 예민한 부분이 노출돼서 그럴 확률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심한 부분은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라는 걸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예.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잇몸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치료를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좀 안 좋으실 경우에도 시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가까운 치과에 들리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잇몸 문제인 거네. 잇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치아의 그 보호막이 깨져서 쉽게 말하면 가장 단단한 부분이 깨져서 예민한 부분이 노출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건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직접 보지 않아가지고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전화상의 상담이기 때문에 조금 네. 이런 제한적인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혹시 주무실 때 일을 음. 가시는지를 사실 본인은 몰라요. 맞아요. 예, 옆 사람만 알거든요. 네. 나는 코 안 곤다 그러는데 계속 코 고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잇몸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두 가지 정도 알고 가셔서 한번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치아 자체의 문제인지 잇몸의 문제인지. 네. 이 상태에서 어머님이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을 호소하게 되시는 거죠? 시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음식 먹기도 힘드시고. 네, 이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가 쪼개지는 증상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시리다는 증상은 치아가 살아있다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네.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병원을 또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치아 통증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마련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65세 이상부터 예전에는 이제 75세 이상부터였는데 바뀌었죠. 네. 보험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고령일수록 그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뭐 그렇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압이나 당뇨 갖고 계셔도 임플란트 치료 가능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혈압과 당뇨, 골다공증을 현재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도 사실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치과 진료를 할 때
아주 안전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환자분께 최소한의 통증, 최소한의 잇몸 절개를 통해서 출혈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약을 조절해서 해야 될지 이쪽 전신 질환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주치의 선생님과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이 면밀한 협의하에 안전하게 임플란트와 발치 등을 진행해야지, 안 그랬을 경우에는 무턱대고 65세가 돼서 이제 신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도취돼 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아유 이게 너무 큰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도 이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생각하면은 보통 출혈이 많고 그리고 마취를 해야 마취하니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전신질환 환자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잇몸을 최소 절개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을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열고 뼈를 완전히 노출시킨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컴퓨터상에서 모든 수술을 다 해봅니다. 수술 결과 그 위에 올라갈 보철물까지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혈도 없을 수밖에 없고 환자분께 통증도 현저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수술 자체가 환자분께 스트레스가 될 텐데 스트레스가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 환자분께는 위험하고 네. 협심증을 가진 환자분들에서는 관상동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미리 시험을 다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통증 없이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즉 디지털 임플란트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또 이제 다양한 치아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연결되신 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일원입니다. 네. 지금 아버님 치아가 어떠세요? 어떤 상태세요? 치아를 지금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3개를 발치를 했거든요. 네. 발치를 한 상태인데 임플란트를 지금 그 전에 또 2개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그때 너무 고통도 있고 이게 또 심었다 여러 번 치료를 해야 하니까 네.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뭐 좋은 게 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좋은 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예,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로 인한 고생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으셔서 조금 편하게 이제 치료를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조금 자세히 또 맞춤형 상담해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네. 아버님,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시다가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로 수술하는 것을 제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환자분께서 내원하시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당일날 치아가 올라가고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잇몸을 꼬매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실밥을 풀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술 당일 동시에 보철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중국, 필리핀 이런 곳에서도 오셔서 수술하실 정도로 아주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즉 출혈도 없고 붓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정확한 위치에 제가 미리 수술해본 위치로 심기 때문에 너무 안전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앞서 설명드린 8개의 임플란트를 위턱에 다 심는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제가 같은 사람이 임플란트를 기존 방식으로 심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꼬매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루 지혈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사람이 시스템만 틀려지기 때문에 같은 임플란트를 새로운 방식으로, 가장 앞선 방식으로 시술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아버님 같은 분은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역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이 또 가장, 아버님께서는 아마 보험 혜택을 기존에 2개 심으실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으셨을 것 같고 이미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역시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버님도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 좀 어떻게 치료 받았는지 네.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네. 또 설명 들어볼게요. 이 환자분께서는 46세 남성분이셨는데요. 네. 위에 치아가 4개밖에 없고 앞서 전화통화 연결하셨던 아버님처럼 아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너무 고생하셔서 이제 자기는 임플란트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좀 걱정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위턱뼈가 이미 얇아질 대로 얇아져서 근처 치과에서는 수술을 쉽지 않겠다고 말씀을 들으신 상태에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에 임플란트를 보시면은 자루 잰 것처럼 또박또박된 8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된 것이 네. 보일 수 있습니다. 저것은 제가 신의 기술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컴퓨터에서 이 부분은 뼈가 없다고 했는데 CT상에서 아버님 잇몸이랑 치아 상태를 관련지어서 직접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 튼튼한 뼈가 있고 임플란트가 심기 어렵다고 한 부위였지만 뼈의식도 없이 안전하게 8개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위치를 측정했고 거기에서 빠른 시간 안에 임플란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음 사진을 한번 또 연결해서 바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 보시면 아까 같은 날 2번째 찍은 사진입니다. 임플란트가 약 30여 분간에 걸쳐서 끝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고 바로 다음에 지금 상태는 치아를 연결된 상태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플란트를 한과 동시에 환자 맞춤형 보철물이 이미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 출혈이 없는 상태에서 통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아가 바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사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은 그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네. 이 수술을 좀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과거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이를 뽑고 몇 달 기다리고 임플란트를 또 심고 몇 달 기다리고 그제서야 본을 뜨는 과정이 루틴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네. 저 역시도 지금도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전혀 새로운 컨셉의 임플란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을 받기 전에 환자분께서 오셔서 최첨단 3D 구강 스캐너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환자의 잇몸을 컴퓨터상에서 그대로 재현합니다. 환자의 잇몸과 치아가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지고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뼈는 어떻게 재현을 하느냐? 바로 고해상도 CT. 하지만 저설량의 고해상도 CT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환자의 뼈가 컴퓨터상에서 연결됩니다. 그 두 가지가 중합되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환자 맞춤형 유도 장치,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 정확한 각도로 심을 수 있는 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장치를 제작하고 나면은 수술과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보철물을 연결하게 되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거와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 정말 그 구강을 스캔해서 내 구강 구조를 보고 그리고 CT를 통해서 잇몸 뼈까지 정확하게 그렇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또 이제 치과를 무서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매번 갈 때마다 어떤 통증과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치과하면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또 통증도 줄이고 이 전체적인 수술의 과정의 시간도 굉장히 줄인 그런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많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나요? 네네,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셨고요. 네. 어머님 올해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65세예요. 65세시고 치아가 네. 많이 불편하세요? 어떠세요? 치아가요. 네, 제가 지금 당뇨가 있어요. 당뇨. 네네. 당뇨가 149예요, 현재. 네. 그런데 이 치아를 한 2개월 전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이빨을 발치를 하고 뿌리를 심었는데요. 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당뇨를 완전하게 당뇨를 완전하게 해서 이거 이빨을 심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동안 지금 당뇨 관리를 하는데 잡지를 못했거든요. 당뇨를. 그래서 149예요, 현재.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어머니 그럼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뿌리는 심어졌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뿌리를 심을 때에는 뭐 음. 당뇨를 같은 그건데도 염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뿌리를 심고 나서 이거 당뇨를 완치해야 이빨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어머니 일단은 제 생각에는 공복시 혈당이 149라는 것은 지금 약간 조절이 필요한 상태신 것 같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경우에 너무 많은 환자분들을 저는 만나볼 수밖에 없었는데 당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잇몸의 염증이 다른 분보다 생길 비율이 높고 따라서 감염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뇨가 조절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해 주신 치과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 주신 거고 아마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뼈와 단단히 붙는 그 시간이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뒤에 설명드릴 환자분께서는 당뇨가 공복 시에 150이 넘는 상태로 계속 유지돼서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같이 진단하에 같이 치료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따 그거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좋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분 상담 도와드리고 또 진행하면서 지금 네.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상담에 전화 주신 분 사례와 비슷한 네. 사례 바로 볼까요? 그냥? 바로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먼저 저도 소개해드리고 궁금하네요. 갈까요?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임플란트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 치아가 저런 식으로 한 번에 12개의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었던 심한 당뇨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은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협진하에 당뇨의 약을 바꾸든가 식이 조절 아니면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당뇨를 조절을 한 다음에 어떤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모래성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너무 그 단기적으로 그냥 예후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한 2, 3개월이 더 걸리더라도 튼튼한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당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조절되고 감염의 위험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환자분께서는 최소한의 절개, 즉 아예 절개가 없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임플란트를 빠른 시간 안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환자분은 스트레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당뇨 환자분께는 계속 안 좋은 생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출혈이 없이 통증이 없는 상태로 임플란트를 하고 잇몸을 열지 않다 보니까 주변의 뼈가 보호되는 비율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술 당일날 치아를 연결해 드렸기 때문에
불완전한 식이 섭취도 많이 안정화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치과와 동시에 당뇨 수치도 110대로 떨어져서 사실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이 아버님께서 잘 조절을 해주셨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제가 칭찬을 듣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뿌리가 식립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가능할까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사실 모든 네. 당뇨병, 고혈압 아니면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혈 성향도 적을 뿐더러 환자에게 통증도 적고 가장 튼튼한 뼈에 가장 정확한 위치로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신 질환, 당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신 질환을 환자분들께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당뇨 관리도 해 가시면서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연결되신 분 만나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연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55세요. 네, 지금 치아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예, 밑에 브릿지를 했는데 네. 지금 오래돼서 이제 이 몸하고 이게 사이가 많이 떠서 몸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임플란트 좀 계획 중이신가요? 예, TV 보니까 이 원래 틀니를 치과 가니까 틀니를 해야 그러는데 틀니에는 보다 이 TV 보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네, 네.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아버님이 지금 55세시라고 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머지 여생을 틀니를 이용해서 사는 거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사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자녀분, 나중에 손녀, 손자분을 대응할 때도 그렇고 음식물을 씹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또한 치매와도 어금니 쪽에 연관이 많이 있다고 이미 논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삶의 질을 비교했을 때 아버님께서는 임플란트를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브릿지와 잇몸 사이가 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잇몸이 약해져서 뼈가 내려가면서 그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내려가면서 브릿지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음식물과 세균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치아는 약해지는 상황을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면은 가장 그 와중에서도 튼튼한 뼈를 찾아다가 이 위치에다가 심으면은 그래도 가장 건전한 뼈가 있고 안전하게 심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컴퓨터상에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브릿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네.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다음에 힘을 많이 받지 않는 부위라면은 바로 치아 보철물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미 설명을 기존 치과에서도 잘 해주셨겠지만 이를 뽑고 그 다음에 뼈 이식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안 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틀니를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 주로 신경 혈관 조직에 피해를 줄까봐 그러는 것인데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이미 제가 신경과 혈관이 어떤 식으로 뼈속에서 주행되고 있는 것인지 다 확인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안전한 상태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뭐 아버님 브릿지 하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좀 사이가 뜬 경우도 있고, 근데 큰맘 먹고 임플란트를 했다가 좀 예후가 안 좋았던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네. 기존의 임플란트 치료였는데 이렇게 기존의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고 나서 네. 부작용 있으신 분들 꽤 있죠.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 그게 저는 너무 속상한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어르신들인 경우도 많고 그냥 싼 비용이라고 여기는 싸다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루 만에 된다고 여기는 무조건 안 아프다는 말씀만 듣고 네. 가장 좀 속상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제가 네. 지금 너무 많이 보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주의염 환자분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수술을 하시고 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플란트 안에 있는 밑에 있는 뼛속에 있는 나사는 오랫동안 쓰고 위에 보철물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는 네. 나사는 좀 오래 써야 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주위로 검게 나온 것이 바로 뼈가 다 녹아서 생긴 아유. 상황입니다. 다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저렇게 아유. 되면은 저 안쪽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가고 고름이 나오고 아. 통증이 나오고 임플란트를 힘들게 했는데 이게 더 힘든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하는 것이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이제 어떻게 심는가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현재는 임플란트가 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했는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게 식립한 임플란트를 치주염과 같이 안전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활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뼈 이식을 해줘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술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기존의 임플란트 수술로 인해서 또 부작용을 또 많이 호소하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의 예후입니다. 안전한 방식으로 안전한 계획을 상해서 수술을 했을 때 이런 부작용 등을 피할 수 있고 임플란트의 가장 큰 부작용은 신경혈관 조직이 다치는 것이나 아니면은 출혈이 생기는 것이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것인데 흡연, 구강 위생 습관, 임플란트를 얼마나 딱딱하게 심는 거를 잘 정밀하게 맞추고 단단한 잇몸을 잘 보호해 준다면은 이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튼튼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김승수 치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치아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건강을 위한 정보들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